어제 있었던 더 탐사에 대한 좀 더 이제 신춘 보도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중요한 내용은 지금까지 이제 조영훈이와 그 있었던 그 조영훈의 주가 조작, 여기 이제 한동훈 일가만 연결돼 있는 걸로 의심은 되는 뉴월코프 주가 조작에 대한 뉴스가 있었는데 더 탐사가 중심을 한 거는 이 중심에 이 뉴월코프 중심에 김건희가 있었고 실질적으로 이제 그 당시에 조영훈이라고 하는 범죄자를 케어해 준 사람이 유상범과 김지연이었는데 검사 둘이었는데 이 사람들의 배후에 김건희가 있었다. 이런 내용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증언자들의 얘기들이 드러납니다. 일단 그래서 더 탐사를 보시면 이제 전체적으로 얘기가 있는데 덜 탐사에서는 이제 여기에 놓친 포인트 한두 가지를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일단 둘의 만남. 어디에서 얘가 만났을 거냐. 근데 이제 흔히 볼케이노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볼케이노 가면 재벌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볼케이노는 아닐 것이고 외부 술집일 거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줄리아나가 나온 거예요. 줄리아나. 네. 줄리. 네. 아나. 네. 어쩌면 줄리의 별명이 거기서 왔을지도 모르죠. 물론 훨씬 전부터 줄리라고 쓰긴 했지만. 그러니까. 근데 이 줄리아나가 어디냐면 지금 영동대교 앞에 다리 그러니까 강남 쪽에서 건너가기 전에 오른쪽에 있던 옛날식 호텔이에요. 그리고 그 근처가 이제 90년대, 그러니까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부터 일종의 우리나라 유흥문화의 메카였어. 그래서 거기 이제 세 개의 나이트가 동시에 있었어요. 에메랄드 호텔 나이트가 있고, 리베라 호텔 나이트가 있고, 그 옆에 또 하나 뭐지? 아무튼 세 개가 나이트가 있었고, 그 중에 제일 유명한 게 줄리아나였어요. 줄리아나는, 뭐, 일본에도 줄리아나가 있고, 전국에 줄리아나가 있을 정도로, 당시,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나이트였다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줄리아나가 그때 왜 유명했냐? 네. 줄리아나 가면 팔자를 고칠 수 있다. 네. 이런 얘기들이 많았어요. 나이트를 가는데 무슨 팔자를 고쳐? 줄리아나를 가갖고 사모님한테 또는 돈 많은 언니한테 낙점을 받으면 팔자를 고친다. 회사를 그만두고 바로 사장이 된다라고 하는 전설이 있을 정도로 돈 많은 언니들이나 유부녀들 그리고 재벌집 이런 사람들이 많았어. 그 당시 한 3,000명 정도 들어오는데 거기가 이제 일반적으로 사람 노는 홀이 있고 바가 있고 그다음 밀실이 있었거든요. 밀실 정도 올라가게 되면 그 안에서도 나름 좀 인정을 받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줄리아나하고 연결돼 있는 온갖 도시 전설이 많았어요. 우연히 줄리아나 가서 어떤 언니한테 낙점을 받았는데 바로 그 다음날 현찰로 그랜저 한 대 빼주고 뭐 어떻게 해주더라. 뭐 이런 얘기부터 뭐 온갖 종류의 도시 전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젊은 잘생긴 이거 진짜예요, 여러분. 내가 이거 시대상을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 당시에 그런 뭔가 본인의 용모에 자신이 있거나 이런 애들은 전부 줄리아나 가서 한쪽 바지를 이렇게 걷고 있었어요. 그게 사인이었거든. 그 뭐예요, 그게? 부킹 해달라는 거예요. 혹시 그 경험에 기반한 그런 나는 네. 있는 사람이었어. 아이고. 난 그때 광주에서 BMW 몰고 거기로 영동대교 바로 직행하는 사람이었고 그랬는데도 거기 가갖고는 힘을 못 썼죠.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잘 안 되면 네. 건너편에 있는 리베라 호텔이나 그 옆에 있는 호텔로 이제 넘어댕긴 겁니다. 잘 안 되면 뭐예요? 자리 못 잡으면 늦게 가면 자리 없어. 주말 같은 때는. 그래서 이제 그 근처에서 아무튼 대한민국 나이트의 어떤 그 모든 게 이루어졌어요. 특히 이제 그 당시 줄리아나 같은 경우는 그 뭐
좀 유명하진 않았는데 그 탤런트하던 그 연예인이 그거를 꾸며갖고 이제 사장을 했기 때문에 특히 연예인들이 많이 왔어. 그래서 이제 그 연예인들 보기 위해서 또 이쁜 애들이 오고 또 그 사람들을 보러 또 사람들이 오고 경쟁이 심해지면서 이제 부킹이 올라가고 이러면서 엄청나게 인기를 많이 끌었던 나이트였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웨이터였다 그러면 이해가 가. 그럼 부자도 만나고 말하자면 그 당시에 강남에서 잘 나간다고 연예인들 뭐 이런 사람들을 다 엮을 수 있는 그런 관계였다는 거지. 그럼 거기에서 이제 줄리하고 안면을 텄다는 거예요. 제보자에 의하면. 그래서 이 호텔이 이제 나중에 결과적으로 이제 주인이 한참 잘 나갈 때 사장이 나하고 몇 살 차이 안 났거든요. 문 사장이었는데 갑자기 호텔방에서 자살을 해요. 네. 그래갖고 이게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지 얼마 안 돼서 줄리아나로 대박이 났는데 장사가 잘 되는데 사장이 자살을 한 거야. 그래서 그 건물이 유야무야 그 임대 없이 넘어가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나중에 딴 사람이 사들였다가 현대건설이 지금은 빌라를 줬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가장 비싼 그 펜트하우스 청담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빌라 단지가 된 거죠. 거기가 이제 그 제일 큰 게 펜트하우스인데 펜트하우스 한 채가 지금 시가 그 공시지가로 따져 160억이니까 300억이 넘을 거예요. 실제로 시가로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비싼 아파트가 돼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과정들 중에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왜 거기가 청담동이고 줄리가 갔었고 사장이 갑자기 죽었고 그걸 산 건축업자가 왜 현대랑 집을 정하고 거기서 비싼 빌라가 됐을까라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때 뭐 여러 가지 음모론이 나올 수 있는 하여튼 그런 지역이긴 한데 근데 중요한 거 거기서 만났다 그러면 술집 웨이터였던 이 사람하고 줄리하고 동업 관계가 상당히 오래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한참 주가 조작을 시작을 해갖고 이 뉴월코프 사건을 저질러서 450억 정도 사고를 칩니다. 그 중에 81억 가까이를 얘가 갖고 갔다고 해요. 그러니까 해외로 이제 막 돈을 빼돌리고 그래서 450억 중에 투자자들이 돌려받은 건 거의 없어. 근데 제일 많이 갖고 간 놈이 얘야, 조영훈이야. 근데 얘가 81억을 갖고 갔다는데 한 푼도 못 찾았어요. 어머. 네. 죄송합니다. 음악이 왜 이렇게 슬프죠? 구슬프다. 내가 요새 심정이 좀 그래요. 그래서 이 돈을 전혀 못 찾는 과정 중에 네. 이 조영훈은 이거 한동훈 집안에서 갖고 갔다. 한동훈 장인이 갖고 갔다. 이렇게 얘기를 되는 거고. 진영구. 네. 진영구가 갖고 갔다고 얘기가 되는 거고, 얘가 갇혀 있는 동안, 그러니까 이제 2008년에 체포가 돼가지고 2009년부터 2011년까지 한 2년, 한 20개월 정도를 감옥 생활을 해요. 그 당시에 담당 검사가 유상범, 김지현이었거든. 근데 얘네들이 무려, 230차례가 넘는 조사를 한다고 사실상 그냥 이틀에 한 번 걸, 주말 빼면 이틀에 한 번 걸로 중앙지검에 얘를 데려다 놔요. 뭔 조사를 얼마나 했는지 모르지만 조서가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지도 않아. 근데 얘가 거기 이틀에 한 번씩 가갖고 있는 동안 주가 조작을 했고 그 안에서 다양한, 그러니까 뉴월코프는 끝난 사안이니까 그 안에서 다양한 종목들에 대한 주가 조작을 누군가를 위해서 저질렀다는 거지. 아니 유상범은 담당 검사도 아니라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얘가 도와줬대잖아. 그 당시에. 담당 검사가 아닌데도 중앙지검이. 도와줘서 더 문제라고 얘기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그만한 특혜를 보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가 내가 지금 주가 조작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도이치모터스를 사라. 또는 관련된 종목들을 알려주고 자기는 2011년 되면 가석방 받아서 나갈 거다라는 얘기들을 이미 주변 사람들에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관리한 게 김건희였다. 돈까지 대줬다. 심지어 유상범이나 김지현한테
상품권을 사서 제공하기도 했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뭐 상품권, 휴가비 뭐 이런 것들. 콘도 뭐 이용권 뭐 이런 거. 이런 거 다 얘기했는데 이게 전부 다 나중에는 안 받아들여졌어요. 여기에 대한 증언이. 그래서 81억을 해먹고 그 돈을 상환을 안 했는데도 이게 1심에서 5년밖에 구형이 안 됩니다. 이거는 10억이 넘는 돈이라 가중처벌법에 이거 25년 이상 나와야지 1심에서는 이게 정상적인 건데 5년을 때려줬다는 거죠. 왜? 변호사가 양재택이었으니까. 그래서 요 시기 때 윤석열은요, 요거 윤석열하고 연결시키시면 안 돼요. 윤석열은 요때 대전이랑 대구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때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 기간 중에는 대전에 있었고, 요 기간이 끝나갈 쯤, 탈옥이 이루어지는 2011년도 초에 가갖고 대구로 옮겨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윤석열이가 여기서 뒷배경을 했을 일 없고, 요때까지만 해도 양재택이 이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돌봐줬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유상범은요, 따져놓고 보면, 지금은 국회의원을 하면서 밑에서 지금 대변인으로 딸나기를 불고 있지만, 윤석열보다 나이로도 2기수 선배입니다. 우상호하고 동기예요. 윤석열하고 유상범이 만났을 때는 윤석열은 대검에 와서 연구원으로 일할 때고, 이 사람은 거의 부장검사 가까운 권력을 발휘하면서 대전지검 실세로 있을 때거든요. 그때는 감히 쳐다도 못 봤을 거예요, 윤석열이. 말도 못 붙여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건희를 돌봐줘가면서 이걸 했던 건 양재택의 힘이었다는 거지. 근데 진짜 웃기는 거야. 이게 탈옥할 때가 그때인데, 양재택이 이 찬물을 먹자마자 김건희가 말하자면 윤석열이랑 엮이기 시작한 이 당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유상범은 양재택 밑에 있다가 윤석열 밑이 아니라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하지? 양재택 곁에 있다가 네. 윤석열 곁으로 가는 얘를 보면서 네. 계속해서 얘 일을 봐주는 거예요. 얘가 누구예요? 김건희지. 예. 그래서 나중에는 후배 검사랑 결혼을 한 거잖아. 따져놓고 보면 윗사람이 돼야 되는 건데 2기수나 윗수이면서 계속 해갖고 김건희의 뒤를 봐주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김건희가 가지는 검찰 장악력은 윤석열의 그늘 밑에 있었던 게 아니라 윤석열보다 훨씬 오래되고 훨씬 더 강한 백, 오래된 연골고리를 갖고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당시에 윤석열은 지방검사 하고 있을 때 김건희는 한동훈 장인이랑 동업을 하고 실제로 서울지검 안에 있는 그 검사들을 마음대로 부리면서 심지어 얘를 약속한 대로 빼주는, 그래서 10년 동안을 체포를 안 당했끔 도와주는 역할을 했다는 거지. 나는 이 과정 중에 실질적으로 검찰의 비호가 있었고 김건희하고 꾸준한 관계를 유지해 왔을 것으로 봐요. 그렇죠. 지금 가장 결정적인 게 뭐냐면, 이제 유상범하고 김지현 있을 때, 유상범이 좀 국회의원 돼서 김지현만 보고 있지만, 9년, 8년도 때 이제 9년부터, 이제 8년에 잡혀드는 거 9년, 10년, 11년 동안에 얘가 계속해서 사실상, 구속돼 있는 상태에서 주가 조작을 해요. 그러면서 김건희 관련된 계좌를 만진 흔적들이 있습니다. 돈도 김건희가 스폰서를 했다고 하고요. 이 과정에 남편이 아니죠. 아무튼 양재택에서 윤석열로 올마가요. 네. 올마가자마자 어떠한 일이 생기냐면, 아까 그 김지연이 한국거래소로 파견을 나가게, 증권거래소. 그래서 사실상 한국거래소를 장악하게 되는 거고, 그 시기 때 본격적인 도이치모터스에 대한 일종의 주가 조작이 본격화되는 거예요. 윤석열이랑 교제하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윤석열이랑 결혼할 때쯤 되면 얘가 사라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빼낸 거지. 편하게 부려먹으려고. 그래서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은 권오현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조정훈이라고 하는 인물을 시켜갖고 김건희가 주범으로서
조영훈. 조정훈이. 조영훈이라고 하는 인물을 이용해 갖고 김건희가 주도적으로 이 작업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편하게 얘를 부려먹기 위해서 2011년에 빼낸 거고 2월 달에 그 빼내는 과정도 할머니 상이라고 빼줬다고 하잖아요. 근데 보통 이게 이런 특별 외출이나 그 형집행 정지를 하려고 하면 형집행위원회가 열려요. 네. 그래서 외부 변호사, 그 다음에 한 3명 정도의 신문관이 그거를 검토를 해갖고 공식적인 회의를 통해서 이걸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심의위원회 자체가 아예 안 알렸다는 거예요. 심의를 할 필요도 없이 겁나게 중요한 사안이라서 빼내줘야 된다라는 건데 그게 외조모 상이었다는 외조모 상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상 외조모 상을 이유로 해갖고 형집행 정지를 받은 예가 없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얼마나 얘가 나간 게 특혜냐는 거지. 그리고 나간 상태에서 10년 동안을 안 잡히는데 네. 얘를 잡기 위한 어떠한 체포 행위나 이런 게 없어. 얘는 그때 이미 이 아크로비스타 어딘가에 빈룸 하나 잡아가지고 주가 조작을 지휘하고 있었던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라는 거지. 그러다가 안 잡히던 얘가 윤석열이 대선 후보로 나오니까 2011년부터 대선 후보로 언급이 되고 그러면서 김건희 주가 조작에 관련된 얘기가 나오니까 갑자기 형이 다 끝났는데 자수를 해갖고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는 거죠. 윤석열이 검찰총장을 하기 직전까지만 해도 그냥 있다가 대선 후보가 될 그 시점에 돼가지고 얘기가 나올 시점에 자진해갖고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진해서 들어갔을까요? 아니면 필요에 의해서 야, 니 나가 있으면 불안하니까 그렇지. 들어와 이렇게 한 걸까? 그래서 이 두 사람의 만남 고리가 볼케이노가 아니라 딜리아나였다고 하면 지금 일개 웨이터였던 조영훈이가 이만한 돈과 권력과 주가 조작을 할 수 있는 배경, 자본, 그리고 뒷처리까지는 이게 전부 다 김건희의 인맥이었을 것이다. 양재택을 관리하면서부터 김건희가 획득한 인맥이었을 거고, 그러면 그 당시부터 검찰을 이마만큼 영향력을 발휘를 했다고 하면 한동훈이 됐든 유상범이 됐든 김지현이 됐든 그 기수 21기에서 23기 요 기수 안에 있는 검사들 자체는 사실상 르네상스와 김건희의 보살핌을 받았을 것이다. 그리고 걔들이 현재 우리나라 지금 검찰청의 최고위층 내지는 가장 역할을 발휘하고 있는 검찰 내 기득권층이 돼 있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요 정도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정리를 하던 과정에 추가로 좀 우리가 봐야 될 게 네. 권오수가 다시 소환돼서 조사를 받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24일이니까 어제 뉴스로 나왔죠. 그렇죠? 네, 검찰이 권오수를 갑자기 소환 조사했는데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가 23일 권오수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지금 야권에서 김건희 특별법을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데 공감대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검찰이 갑자기 권오수를 조사한 거 아니냐라는 해석이 세상에. 나오고 있습니다. 권오수는 다 살았어요. 다 살고 이제 죄가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걸 다시 부를 이유도 없고 거기에 응해야 될 이유도 없거든요. 네. 이거 가서 또 짜는 거예요. 지금 핵심 증인으로 나설 수 있는 사람이 결국은 권오수하고 조영훈입니다. 내가 보기엔.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지 사태를 미리 피할 수 없다고 치면 사태를 김건희한테 튀지 않게끔 만들기 위해서 지금 사전에 조사와 입맞추기를 시도하고 있는 정황이 아니냐 싶은 거지. 그러니까 이때까지 가만 놔두다가 아니, 놔둬야 대강이라는 거야. 그냥 다 살고 나왔다니까. 형기를 만료해서 나왔어, 이 사람은. 어? 더 이상 지금 또 불렀다는 얘기는 다른 걸로 또 잡아 쳐넣겠다는 얘기거든. 헐.
근데 같은 사건 갖고 어떻게 또 잡아쳐놨느냐고. 다른 사건을 만들어야죠. 그렇지. 다른 주가 조작을 더 했다든지, 응? 뭐 빼돌려서 숨겨놓은 돈이 더 있다든지, 뭐가 있어야 이제 또 잡아넣을 수 있는 건데, 여기에 응한 권오수도 이상한 거예요, 지금. 1심에서 도이치모터스 그 1심 판결 후 처음으로 조사하는 건데, 보면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 이렇게 선고를 받았대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많이 급해지고 있고 의외로 이 김건희 그 주가 조작 특검을 파게 되면 한동훈이네 집안부터 시작해갖고 검찰계에 이러한 방식으로 주가 조작에 가담했던 세력들이나 그에 연관된 계좌들 또는 지금 유상범이나 김지현처럼 뭔가 이제 여기에 동참해가지고 같이 협잡질에 동참했던 사람들에 대한 계보 조직까지도 탈탈탈 털려갈 수 있는 엄청나게 큰 사건으로 지금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또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될 겁니다. 특검하면 밝혀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뭐 정의당이 패스트 트랙을 안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까 진보당 무서워서 안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든 통과를 시킬 건데 요게 이제 통과가 되고 나면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올 연말이냐 내년 초에 본격적인 수사가 들어가게 될 거고 그럼 뭐 총선에 두세 달 정도 특검한다고 치면 총선 전에 이와 관련된 게 뻥뻥 터져 나오기 시작할 거고요. 내가 보기에 유상범이나 김지현도 아마 국회의원 나가려고 할 거예요. 네, 공천 받아가지고. 왜냐면 걔네들 인력풀이 21기에서 23기 사이 요 정도 숫자 안에서 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앞으로 집중적으로 나갈 거라고 생각해요. 박찬호를 비롯해갖고 주진우 뭐 이런 애들 전부 다 국회의원으로 나갈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아마 얘네들이 결국은 다 엮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